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9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9시 5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오픈GL 트랜스폼 피드백 네 번째 동영상이고요. 구체적으로 트랜스폼 피드백 레이아웃, 트랜스폼 피드백 버퍼, 트랜스폼 피드백 옵셋, 트랜스폼 피드백 스트라이드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리고 트랜스폼 피드백 버퍼 베이스, 트랜스폼 피드백 버퍼 레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면요, 트랜스폼 피드백 버퍼 베이스 bind a buffer object to a transform feedback buffer objec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XFB index buff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index가 뭔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하는 거 쉽지 않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이 인덱스가 뭘 뜻하는지 확실하게 배웁니다. FXB Name of Transform Feedback Buffer Object, Transform Feedback Buffer 개체의 이름이란 뜻이고요. Index of the Binding Point within Transform Feedback Buffer Object, Transform Feedback Buffer Object 내에 있는 Binding Point Index라는데요. 이거 확실하게 이해할 겁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buffer는 name of the buffer object to bind to specified binding point. 지정한 바인딩 포인트에 바인딩할 버퍼 개체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보면 transform feedback buffer base는 binds the buffer object buffer to the binding point at index of the transform feedback buffer object. transform feedback buffer object XFB의 인덱스에 buffer object, 버퍼 개체를 바인딩한다. transform feedback buffer의 인덱스에 버퍼 개체를 바인딩하는 함수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래로 내려와 보면 Transform Feedback Buffer Base 이 함수는 OpenGL 버전 4.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Transform Feedback Buffer, Transform Feedback Offset, Transform Feedback Stride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OpenGL Shading Language 버전 4.60에서 찾기를 해갖고 Transform Feedback Layout 이 부분을 찾습니다. 이걸 동기화 시켜보면 챕터 4 Variables and Types에 4.4 Layout Qualifier에 Transform Feedback Layout Qualifiers 이 부분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읽으셔야 하고요. 이런 정보는 다른 다큐멘트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문서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OpenGL 프로그래밍 가이드 이 책에서요, Ctrl F에서 Transform Feedback Buffer Base, Transform Feedback Buffer Base 이 함수를 찾아보면요, 이 버튼을 누르고 동기화 시켜보면 챕터 5의 Transform Feedback Buffers에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설명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코드가 여기에 있기는 하는데요, 이것만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면 이 지점에 through the shader using transform feedback buffer, transform feedback offset, transform feedback stride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이 불완전합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굉장히 불완전하고요. 또 여기에 잘못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Configuring Transform Feedback Bearings through the Shader 이렇게 해갖고 Transform Feedback Buffer, Transform Feedback Offset, Transform Feedback Stride 여기에 Example 5.8 Shader Declaration of Transform Feedback in a Single Buffer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 소스 코드가 있는데 이 소스 코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류입니다. 오류.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example 5도 이 코드가 잘못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example 5-10과 여기에 example 5.8이 왜 이 부분의 코드가 잘못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벡터 캘큘러스 일렉트로매그네티즘 with OpenGL 이 링크를 누르고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저희 이전 동영상 에피소드 87 OpenGL 트랜스폼 피드백 1, 88 OpenGL 트랜스폼 피드백 2, 89 OpenGL 트랜스폼 피드백 3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90으로 바꿉니다. 이 폴더 속으로 들어가서 separate.cpp를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rename에서 sep xfb 이렇게 수정하고요. draw but를 복사해서 이름을 sep xfb but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interleaved를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름을 int xfb 이름을 바꾸고요. draw but를 복사해서 이름 바꾸기 하고 int xfb but 이렇게 이름을 변경합니다. int fxb cpp를 복사해서요. 이름을 stride로 변경하고요. int xfb but를 복사하고 이름을 stride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draw flag는 필요 없고요. 위로 올라가서 90번 폴더를 복사하고요. 작업 폴더에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90번 폴더에서 sep xfb.cpp, sep xfb but 두 개의 파일을 먼저 열고요.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냅니다. 저희 이전 동영상 87, 88, 89 트랜스폼 피드백 1, 트랜스폼 피드백 2, 트랜스폼 피드백 3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접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initialize 이 함수에서요. 이 부분에 이 magnitude 이게 쉐이더에서 이 magnitude에 해당하고요. 이 유니트 벡터 이런 걸 bearings라고 부릅니다. 이 bearings를 transform feedback bearings 이 함수를 사용해서 separate attribute를 지정하고 두 개의 버퍼를 별도로 만들어서 vertex shader를 실행한 후에 magnitude와 벡터 값을 CPU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액세스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요. transform feedback bearings까지 지웁니다. 이제 쓰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에 여기다가요. 레이아웃 쓰고 xfb 버퍼 제로고요. xfb offset 제로 이 offset을 반드시 넣어줘야 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는 버퍼 2입니다. 역시 offset은 0이고요. transform feedback buffer offset을 지정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2가 아니고 1이 되어야 합니다. transform feedback buffer 0, transform feedback buffer 1 이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아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transform feedback buffer 베이스를 지정할 때 여기서 0을 지정했는데요. 이 0은 transform feedback buffer 0 이 값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 magnitude 값은 buffer 0에다가 저장하라는 뜻이고요. 이 buffer 1은 여기 이 1은요. 1번째 버퍼 우리가 두 개의 버퍼를 사용합니다. OGL 버퍼 magnitude와 OGL 버퍼 유니트 벡터 두 개의 버퍼를 여기서 사용하는데요.
트랜스폼 피드백 버퍼 베이스 이 0은 매그니튜드에서 이렇게 트랜스폼 피드백 버퍼 0 이렇게 지정한 이 0번째 버퍼 이 버퍼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OGL 버퍼스의 0번째 이 버퍼를 사용하라는 뜻이고요. 트랜스폼 피드백 버퍼 1은 유니트 벡터를 저장할 때 이 1로 지정한 여기서 1로 지정한 이 버퍼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이 설명이 이 책에서 말로 설명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예가 전혀 없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도 예가 없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못생긴 말벌 아이콘을 열고요. cd 090 transform feedback 이 폴더로 들어가고요. icxcl 이렇게 하고 sep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빌드 할 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빌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지우고요. create program 이렇게 바로 들어가고 이 파일 이름이 sep xfb but semicolo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코드로 API 코드로 베어링스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debug.txt와 release.txt를 여는데요. 이 출력 파일을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서 직접 지정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출력 파일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하고요. 다시 커맨드 라인으로 들어와서 sep transform feedback buffer .cpp o 하고요. sb.exe 하고요. at 하고 debug txt 이렇게 해서 빌드 합니다. sep xfb 제가 여기 철자를 잘못 썼네요. 이 함수 이름을 잘못 썼어요. 마이너스를 다 언더스코어로 바꾸겠습니다. 언더스코어로 바꿨고요. 이것도 언더스코어로 바꿉니다. 언더스코어 다 언더스코어로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언더스코어로 바꿨고요. 여기에서도 언더스코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고요. release txt는 닫아도 되고 이것도 닫고요. 이것도 닫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B 하고 다시 빌드 합니다. icxcl sep transform feedback buffer .cpp o sb라는 것은 separate debug sd로 하겠습니다. exe debug.txt 이렇게 해서 빌드 합니다. cls하고 sd를 실행해 보면요. 여기에 제가 오타를 쳤습니다. transform feedback 이거를 다 수정해야 되네요. 저도 아직 안 익숙하다 보니까 오타를 냈습니다. 수정했고요. 지우고 다시 빌드 합니다. cls sd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값이 정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이거를 release 빌드로 보려면요. release release 이렇게 하고 이거를 r은 release 빌드입니다. cls sr 이렇게 해보면 이전 동영상에서처럼 깔끔하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버퍼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버퍼 0, 버퍼 1. 버퍼 0는 매그니튜드를 저장하고요. 버퍼 1은 유니트 벡터를 저장합니다. 두 개의 버퍼를 사용했고요. 이번에는 닫고 int xfb.cpp를 열고요. int fxb xfb.but 두 개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int는 interleaved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버퍼 속에 두 개의 정보를 모두 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struct xfb elements라는 struct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첫 번째 오는 게 magnitude고 두 번째 오는 게 unit vector입니다. 한꺼번에 데이터를 두 개를 저장하는데요. 여기에서 layout 이렇게 하고요. xfb transform feedback buffer 0으로 지정하고요. out을 쓰고요. 괄호를 열고 닫고 세미콜론 하고요. offset을 써주지 않으면 무시됩니다. 여기서 layout transform feedback xfb offset 제로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magnitude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유니트 벡터가 옵니다. 여기에는 layout, transform, feedback, offset 뭘 써야 될까요? 이 GL 플로트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요. 4바이트를 쓰고 4바이트 건너뛴 자리에다가 유니트 벡터를 저장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내려와서 우리가 버퍼를 xfb 버퍼 하나만 사용하고요. 이제 이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transform feedback bearings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 쉐이더 파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transform feedback bearings 이 bearings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날립니다. 날리고요. create program 이렇게 해서 이 파일 interleaved xfb.but를 여기다가 보냅니다. int는 interleaved를 뜻하는 거고요. transform feedback but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만들었는데요. 이거 제가 잘못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이게 필요가 없고요. 여기다가 그냥 0을 보내겠습니다. 이 0은 이거를 나타낸다. 이 버퍼요. 우리가 하나의 버퍼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0에다가 xfb 버퍼를 0번째 버퍼, 이 버퍼 0, 그 버퍼에다가 이 0 버퍼에다가 매그니튜드와 유니트 벡터를 순차적으로 넣는데 매그니튜드를 쓰고 나면 그 다음 메모리 위치가 오프셋이 4바이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4를 지정한 거고 우리가 여기서 스트럭트를 만들 때요. 스트럭트를 만들 때 이거는 4바이트고요. 이거는 4바이트가 3개짜리입니다. 가장 프리미티브한 타입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러니까 뭐 int라든가 float라든가 더블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4바이트보다 작은 거 예를 들어서 unsigned short 같은 2바이트를 쓰게 되면 패딩을 해줘야 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더블이면요. 더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오프셋으로요. 8바이트를 써줘야 합니다. 8바이트. 더블이 8바이트짜리잖아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할 때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는데요. 지금 4바이트로 다시 바꿨고요. 이 상태에서 빌드 해보면 되는데요. 빌드가 안 될 것입니다. dir 이렇게 해보면요. rcexcl 이렇게 했고요. int는 interleaved를 뜻하고요. transform feedback buffer .cpp o i d interleaved debug 이렇게 해서 iexe로 하고요. at debug.txt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빌드 되었고요. id를 실행했습니다. 실행했더니 syntax error 6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번째 줄에서요.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나오나 그러면 unexpected 이렇게 나오고요. expecting to colon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류 메시지는 믿으면 안 되고요. 이게 오류라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자, 이 책에서 example 58에서요. 이 syntax를 보면요. out 뒤에 왼쪽 left curly brace가 바로 나오는데요. 이거 syntax 오류입니다. 이거 syntax 오류고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줘야 합니다. 이름을 써줘야 하는데요. 아무거나 써주면 됩니다. 그냥 xfb 이름을 아무거나 제가 써준 겁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빌드 합니다. 다시 빌드가 되었고요. id를 실행하면 이제 값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거를 release build로 하는데요. ir release build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release 이렇게 해서 build 하면요. clsir 이렇게 하면 예쁘게 계산되어 나온다. 앞에 거는 magnitude고요. 뒤에 거는 unit 벡터고 앞에 거는 magnitude고 뒤에 거는 unit 벡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out 다음에 왼쪽 curly brace 왼쪽 brace가 오면 여기에 반드시 이름을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요. 여기 syntax 오류가 있고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여기에 example 50에서도 레이아웃이 나오고 이 out 다음에 curly brace가 따라오기 전에요. 여기 이름을 넣어줘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요. 이 쉐이딩 언어에서 제일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9장에서 쉐이딩 랭귀지 그래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읽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The following describes the grammar for OpenGL shading language in terms of the above tokens. 여기 토큰이라는 게 이런 토큰을 뜻하고요. The starting rule is translation unit. 이 starting rule을요. 또는 root nod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내려가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translation unit이 root node를 뜻하고요. 여기에 external recursion 있고요. 여기에 external recursion 있고 이 translation unit이 같은 translation unit 오른쪽에요. external declaration 이거를 그룹핑이라 그래요. 이런 external declaration 이런 걸 그룹핑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그룹핑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 그룹핑이요. external declaration 왼쪽에 translation unit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왼쪽 left recursion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이 translation unit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로운 그룹핑 external declaration을 여기에서 또 지정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function definit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declarat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function definition은 여기에 다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unction definition은 앞에 function prototype이 있고 그 다음에 compound statement new scope라는 새로운 또 그룹핑이 있습니다. external declaration에서 여기 declaration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 declaration을 위로 올라가서 또 찾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여기 declaration을 찾았고요. 자, 여기 메시지를 보면요. 아까 우리가 빌드할 때 메시지를 지워버렸네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왼쪽 curly brace 앞에 뭔가 잘못됐다.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왼쪽 brace 이렇게 left brace가 이 curly brace를 여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왼쪽 brace예요. 왼쪽에 open brace고 이거는 right brace 닫는 brace예요. curly brace. 이 앞에 제가 또 엉뚱한 데로 왔네요. 여기에서 보면 left brace 그러니까 curly brace를 열기 전에요. 반드시 identifier가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identifier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curly brace를 열기 전에 반드시 identifier가 나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컬리 브레이스를 열기 전에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Recursive Descent Path Tree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텍스를 읽지 못하면요, 이 책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해결 못해요. 이게 한 곳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 예제에서도 아웃 나오고 이름이 없잖아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런 거 해결을 못 한다고. 그래서 Recursive Descent Path Tree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을 읽으려면 Recursive Descent Path Tree를 읽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버퍼가 뭔지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알았는데요. 이거는 디폴트입니다. 디폴트이고요. 그러니까 트랜스폼 피드백 버퍼 제로는 디폴트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해도요, 이렇게 해도 올바르게 빌드가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죠. CLSIR 정확하게 올바르게 빌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돌려 보면요, 이거를 되돌려 보면 버퍼 제로는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트랜스폼 피드백 버퍼 베이스에서 이 제로 값을 넣은 겁니다. 책에 보면 옛날 방식은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그리고 이걸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함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옛날 코드를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내용은 책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스트라이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파일은 닫고 이 파일도 닫습니다. int transform feedback stride.cpp int transform feedback stride.but 두 개의 파일을 열었고요. 옆으로 나란히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스트라이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gl plot pillar 1 이런 중간에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필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필러를 쓰는 대신에 여기에 align as라 그래갖고 데이터 alignment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바이트를 계산해 보는데요. 4바이트 곱하기 1이고요. 이것도 4 곱하기 1이고요. 이거는 4 곱하기 3입니다. 왜냐하면 벡터의 엘리먼트 타입이 플로트고요. 플로트가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는 4바이트 1입니다. 하나의 fx의 엘리먼트에서요, 다음 엘리먼트까지 몇 개의 바이트가 있습니까? 4가 하나, 둘, 이렇게 하면 5개고요. 이렇게 하면 6개입니다. 총 6개의 4바이트가 들어있고요. 6, 4, 24, 24바이트입니다. 이게 스트라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레이아웃, 트랜스폼, 피드백, 버퍼를요, 이번에는 2로 잡아보겠습니다. 2로 잡았고요. 트랜스폼, 피드백, 스트라이드를요, 24로 지정해야 됩니다. 이게 24바이트입니다. 왜냐하면 4바이트짜리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3개, 6개 들어있으니까 6, 4, 24, 24바이트가 스트라이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하고요. 제가 여기다 이름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my code 이렇게 아무렇게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ayout offset을 안 쓰면 안 됩니다. transform feedback offset 이거는 맨 앞에 오잖아요. 맨 앞에 오니까 0이 돼야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고요. 이번에는 이게 4바이트고요. 4바이트, 8바이트를 쓴 다음에 이 유니트 벡터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offset이 8이 됩니다. 여기에 세미콜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로 내려왔어요. 아까처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attach, link, shader 파일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program 하고요.
이 쉐이더 파일 이름은 int transform feedback stride.but int transform feedback stride.but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버퍼 인덱스를 2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가 되어야 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잘못 만든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 데이터 구조에다가 이 필러를 중간중간에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버퍼 크기를 여기에다가 수정해 줘야 됩니다. size of transform feedback element structure가 4개 이거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rcx cl 파일 이름이 int transfer feedback stride.cpp output은 tr.exe 이렇게 하고요. 바로 릴리즈 빌드를 때리겠습니다. cls tr 딱 실행해 보면 이런 값이 나오는데요. 전에 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exe 해서 아까 만들었던 ir.exe와 tr.exe를 비교해 보면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책에 신텍스 오류가 나와도요,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신텍스 오류가 반복되어도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을 읽을 수 있으면요, 또는 이런 Recursive Descent Path Tree를 마음껏 읽고 이해하고 쪼물락쪼물락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요, 그 어떤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나와도 겁먹지 않고 사기 충전해서 재밌게 얌얌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랭귀지를 다 다른 사람이 안 가르쳐줘도 이런 스페시피케이션만 읽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